지난주 우리 군이 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적군으로 오인해 방공 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한 일 전해드렸죠. 알고 보니 주한미군의 연락을 우리 군 실무자가 누락하며 생긴 일이었습니다. 책임자인 한기성 1군 단장은 앞서 최전방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맞물려 직무 배제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사격장 인근에 총 날개 길이 4.8m에 이르는 무인기가 나타나자 육군 1군단은 무인기 대응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했는데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한미연합 훈련 하루 전 한국군 실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측이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무인기의 비행 고도 등이 적힌 미군 측 공문이 첨부돼 있었는데 1군단 실무자는 제한 사항이 없다는 답장을 보내면서도 상급 부대에 이 같은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인기 항적이 특정 고도를 넘는 만큼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등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실무자가 이를 전파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요청을 받았고 본인이 답장까지 했잖아요. 분명히 한미연합 공조 체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군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군 역시 공군작전사령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관할부대 책임자인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의 직무도 배제했습니다.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 최초로 1군 단장에 임명됐는데 최정방 부대에서 실탄 장착 없이 전방 초소 근무를 서도록 지침을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을 놓고 우리 합참은 미군이 정식 비행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문자 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은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훈련 승인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시각 차이는 우리가 동맹국의 자산을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뻔했습니다. 소통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합참 조사에서는 한미 실무자가 비행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미군 측의 문자 통보를 통해 무인기 비행 훈련이 승인돼 진행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공문에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 비행 고도까지 명시돼 있었던 만큼 미군 측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합참은 미 측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특수사용 공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훈련 하루 전 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공식 공역 통제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 측이 비행 고도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알린 것과 공작사의 정식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도 정보가 전달됐는데도 공식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걸 두고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에선 더 큰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문제 자체가 사실은 한미동맹 전반과 전자권 전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참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실무자 간 문자 통보를 바로잡고 한미 간 공역 통제와 비행 승인 협조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